한 번의 데모가 한 사람을 울렸다는 소문,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조영수라는 사실, 그리고 그 데모의 주인공이 빈예서라는 이야기. 요즘 가요판을 달구는 이 조합만큼 궁금증을 자극하는 키워드가 또 있을까요? 밝고 맑은 음색으로 TV를 통해 사랑을 모아온 트로트 루키 빈예서가 이제는 노래하는 사람을 넘어 노래를 만드는 사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음악계 최전선에선 이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린 재능이라는 수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싱어송라이터라는 새로운 단어가 그녀의 이름 옆에 붙기 시작했고, 스튜디오 안에서는 흘려보낼 수 없는 순간들이 하나둘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어느 늦은 밤 작은 컨트롤룸, 형광등 대신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예서는 조용히 노트북과 미디 건반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조촐한 킥드럼과 어쿠스틱 기타 스트로크, 그리고 현악이 쓸고 지나가는 짧은 인트로. 그녀의 데모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첫 구절은 낮고 담백했습니다. 그동안 무대에서 보여주던 주인공 톤이 아니라 마치 일기장을 풀어 읽듯 스스럼 없는 목소리, 익숙한 서정의 문법에 지금의 호흡을 얹자 구간구간에서 새로운 질감이 생겼습니다. 고조되지 않은 고백, 과장하지 않은 떨림, 그리고 휘파람처럼 가볍게 맺히는 후 곡이 끝나도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스피커에서 마지막 리버브가 사라질 때까지 방 안은 적막했답니다. 누군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만 똑 하고 울렸고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누군가가 눈가를 훔쳤다는 전언. 그 누군가가 바로 수많은 히트 넘버를 쓴 프로듀서 조영수였다는 이야기가 뒤달았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려한 기교가 울컥함을 만든 게 아니었다고. 오히려 잘하려는 힘이 빠져있고 하고 싶은 말만 남아 있었기에 더 깊게 들어왔다고. 데모의 가사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글처럼 느껴졌고 문장 사이사이에는 예서가 지나온 시간의 체온이 묻어났다고요. 거창한 서사 대신 소소한 풍경들, 군것질로 달래던 밤, 집 앞 골목의 가로등, 낡은 연습실에 페인트 냄새이 들어있었고 그 작은 장면들이 묘하게 보편의 기억과 맞물렸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어느새 자기 삶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그 유명한 트리거 효과가 작동한 셈입니다. 물론 한 곡의 데모가 완성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노래는 대개 기억에 남는 멜로디, 공감 가능한 서사, 재생성을 견디는 구조라는 세 가지 축으로 설명되곤 하죠. 예서의 데모는 이 세 가지의 중심을 과잉이 아닌 균형으로 잡아냈다고 합니다. 훅은 쉽지만 싱겁지 않고, 가사는 솔직하지만 진부하지 않으며, 편곡 방향은 담백하지만 빈약하지 않은 균형. 특히 후렴 직전에 살짝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감정을 비틀었다 다시 들어올리는 작은 트릭이 있는데, 그 순간 리스너의 심박이 미세하게 당겨진다고. 어린 나이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감정 곡선의 설계, 이 점을 두고 조영수가 곡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빈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작사 노트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송 스케줄 중간, 이동 차량 안, 심지어 분장실에서까지도 틈만 나면 문장을 주워 담았고 피아노 대신 작은 미디 건반으로 코드와 멜로디를 맞춰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감의 번쩍임을 기다리기보다는 체계와 루틴으로 매일 조금씩 한 칸씩 쌓는 방식이었죠. 이 과정에서 그가 만난 가장 큰 행운이자 자산이 바로 조영수라는 멘토였습니다. 누군가에겐 전설의 히트메이커, 누군가에겐 무서운 디렉터, 그러나 작업실 문을 닫고 나면 가장 성실한 듣는 사람. 전해진 바에 따르면 조영수는 예서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줄만 써와요. 하지만 거짓말은 쓰지 말아요. 그 2줄의 진실을 쌓아 곡의 골격을 만들고 그 골격에 멜로디를 입히며 그 멜로디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화성으로 받쳐주는 법부터 천천히 가르쳤다는 후문. 이런 감정의 훈육 끝에 나온 첫 데모가 멘토의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사실은 결과보다 과정이 옳았음을 방증합니다.
곡을 쓰는 일은 말하자면 자기 설득의 연속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해야지? 이 장면을 굳이 지금 꺼내는 이유는 뭘까? 이 멜로디가 이 가사를 밀어주고 있나?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무대 위에서도 말의 힘이 달라집니다. 듣는 사람은 그 분별의 흔적을 감지하죠. 그래서 팬들은 단순히 잘했다를 넘어 믿어진다를 말합니다. 빈예서에게 지금 필요한 바로 그 한 문장. 음악 산업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변화의 신호입니다. 트로트 씬에서 여성 싱어송라이터는 여전히 희소합니다. 잘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언어로 곡을 평평하게 펴서 내놓는 이들은 많지 않죠. 예서의 행보는 이 공백을 메우려는 용기이자 산업 전체의 레퍼런스를 넓히는 시도입니다. 젊은 트로트가 단지 템포를 빠르게 하고 비트를 두껍게 깔아 트렌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진심을 다루는 문장과 그것을 감싸는 톤 그리고 과하지 않은 프로덕션. 이 세 가지를 묶어 트로트 2.0이라 부른다면 예서의 데모는 그 목차를 잘 보여줍니다. 팬덤도 벌써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그녀의 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해시태그가 달리고 커뮤니티에는 비하인드 추측과 응원 댓글이 쌓입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그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내다니라며 놀라고 또 누군가는 기재 무대에서 부를 때 표정이 달라질 것이라며 가슴을 쿵쾅거립니다. 재미있는 건 이 반응들이 정보보다 감정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점입니다. 발매일이 언제인지, 제목이 무엇인지 이런 팩트보다 더 먼저 공유되는 건 들었을 때의 느낌입니다. 음악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움직임이 팬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장 레벨의 변화도 감지됩니다. 편곡자들은 소리를 덜어내는 설계를 시작했고, 밴드마스터는 세션 구조를 단순화하며 보컬의 말을 살리는 군더더기 제거에 나섰다고 합니다. 프로모션 팀은 과감하게 티저 폭탄을 줄이고 라이브 클립과 가사 카드처럼 말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계획을 재편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발매가 임박하면 틱톡식 쇼폼 한 줄, 유튜브 라이브에서의 한 소절, 나도에서의 라이브 어쿠스틱 버전 등 과장된 스포보다 정직한 공개를 택하는 설계가 유력합니다. 진심이 핵심 자원인 콘텐츠는 진심으로 팔아야 가장 멀리 갑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성장서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에게 감탄하고 성장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줍니다. 예서는 지금 그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천재가 아니라 태어나고 있는 작가로서 작은 실패와 수정, 시행착오와 재발견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는 지금의 그녀를 내일의 그녀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연료입니다. 어쩌면 이번 데모를 듣고 눈물을 훔쳤다는 어떤 이의 반응도 곡의 완성도 이상으로 이런 태도에 대한 응답이었을지 모릅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태도가 만듭니다. 여기서 잠깐 그녀가 만드는 노래의 풍경을 상상해 봅니다. 첫 소절은 낮게 시작합니다. 방 안의 조용한 불빛, 탁자 위 컵의 김, 느리게 흐르는 시간. 전주가 끝나고 목소리가 들어오면 단어들은 달리지 않고 걷습니다. 그 걷기 속에서 낡은 신발 굽이 바닥을 스치는 사각소리 같은 자음들이 들립니다. 프리코러스에서 코드는 살짝 색을 바꾸고 기억 속 한 장면이 화면에 떠오르듯 가사가 확대됩니다. 후렴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 부르는 내 20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소박합니다. 하지만 끝에서 살짝 힘을 풀고 가지런히 내려놓을 때 가슴 한가운데에 묘하게 남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 다시가 히트의 시작입니다. 산업을 잘 아는 이들이라면 이런 질문도 할 겁니다. 과연 자작곡이 흥행으로 이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로트 시장에서도 캐릭터의 시대가 왔고 캐릭터는 자기 서사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많은 가수들 가운데
왜 이 사람이 이 노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음악 안에서 스스로 주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예서의 자작곡 프로젝트는 그 답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음원 차트를 넘어 공연 현장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자기 곡을 자기 목소리로 설명하고 자기 말로 관객에게 건네는 무대는 어떤 화려한 세트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업실 불은 늦게까지 켜져 있을 겁니다. 모니터에는 웨이브 폼이 흐르고 알 수 없는 파일명으로 저장된 V12, V23 같은 데모가 폴더를 채우겠죠. 어쩌면 예서는 또 한 줄의 가사를 지우고 한 음의 길이를 0.2초 줄이고 브리지의 코러스를 덜어낼지도 모릅니다. 그 미세한 덜어냄의 축적이 노래를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는 사람.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든 노래는 대체로 멀리 갑니다. 빨리 뜨는 노래보다 오래 남는 노래가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기다리는 것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하는 것. 플레이리스트에 한 칸을 비워놓고 퇴근길 이어폰의 첫 번째 재생 버튼을 조금 일찍 누를 계획을 세우는 것, 라이브 영상이 뜨면 광고를 넘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 댓글 한 줄을 남길 때면 좋다라는 말 대신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적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한 재능의 성장에 작은 연료를 보태게 됩니다. 음악계의 시간은 느리지만 때로는 한 곡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빈에서는 지금 노래를 쓰는 법을 배우는 중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로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법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멘토는 믿음으로 옆을 지키고 팬들은 응원으로 길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등장할 첫 공식 자작곡의 제목이 무엇이든 발매일이 어느 날이든 중요한 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 소녀가 가수가 되었고 그 가수가 작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변화. 그 변화의 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준비됐나요? 이제 곧 재생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